모두들 그가 2급 능력을 가진 새로운 세계의 약한 고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든 이들을 파멸시켜 복수합니다. 미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에게 집에서 학대를 받던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가엾은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몸을 가린 채 매일 얻어맞고 거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아이의 비명을 무시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그는 외롭고 약하며 자신감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계부에게 맞는 악몽에서 깨어난 그는 쇼라는 반 친구가 아야라는 친절한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녀의 책을 빼앗아 공중에 휘두르며 소녀 만화를 읽는다고 놀립니다. 이 못된 녀석은 여자아이가 소녀 만화를 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모는 TV 프로그램에서처럼 자신이 괴롭힘을 받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버스 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가 그녀를 위해 나선다면 그의 약한 체격은 그저 얻어맞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학생들은 쇼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함께 웃습니다. 선생님은 잠들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쇼는 끈질기게 그 여자아이의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미모는 쇼의 눈을 바라보며 아야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일어섭니다. 쇼는 그를 호구이자 약하다고 비웃는데 갑자기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리가 쇼에게 책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쇼는 말을 듣고 여자아이에게 책을 돌려주고는 다른 찐따 야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미모는 자신에게는 이례적인 행동인 아야를 위해 왜 나섰는지 질문하지만 그 생각에 잠길 겨를도 없이 버스 안 모든 사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알 수 없는 곳에 서서 뜨거운 신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당황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세의 여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악마왕의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외계 왕국이 다른 세계의 용감한 전사들을 소환하여 왕국을 방어한다고 설명합니다. 200년 전 악마왕은 왕국 전체를 거의 파괴했지만 영웅들 덕분에 악마왕은 완전히 패배하고 악마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악마왕이 부활했고 그래서 그들은 악마왕을 물리칠 새로운 영웅으로서 이 세계로 소환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장난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여신의 말을 듣도록 지시합니다. 미모는 오래된 건축물과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병사들, 그리고 금색 눈을 가진 여신을 바라보다가 꿈인지 확인하려고 자신을 꼬집습니다. 키리는 여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키리는 정말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묻고 비시는 그들을 돌려보낼 역소한 의식이 있지만 그 의식을 위해서는 악의 정수라는 특별한 부품이 필요하며 그 부품을 얻으려면 악마왕을 죽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죽어야만 떨어질 것이다. 조는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그들을 불러낸 것에 화를 내며 도움을 거부하지만 비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왕국을 파괴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아야는 그들에게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라고 신에게 말하지만 비시는 그들이 전혀 몰랐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한다. 조는 여전히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비시는 그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전쟁 포로와 거대한 악마개를 소환한다. 그녀는 거대한 악마개를 풀어주고 그것은 즉시 포로에게 달려가 그를 죽인다. 몇몇 소녀들은 이 광경에 경악하며 무릎을 꿇고 비시는 악마를 바라보다가 주문을 외우고 괴물을 불꽃으로 완전히 날려버려 존재에서 제거한다. 그녀는 학생들을 앞으로 부르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측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한 명씩 수정구슬로 걸어가 그들의 능력을 확인하며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것을 본다. 너드들이 끝난 후 조가 수정 앞으로 다가가고 그의 손이 수정 위에 놓자마자 밝은 빨간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여신은 행복해 보이며 그가 S랭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침내 키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가 공 위에 손을 올리자마자 밝은 금색으로 빛나다가 폭발한다. 그 후 아야가 나서고 그녀도 S랭크로 판명되며 더 많은 학생들이 지나간 후 또 다른 소녀가 나와 S랭크로 드러난다. 경비원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으며 비사이가 S랭크 개인이 하나라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S랭크가 3명이나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한다. 마침내 미미가 수정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가 공 위에 손을 올리자 어두운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여신은 그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오라고 한다. 미모는 자신이 어떤 랭크인지 묻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는 이 세계에서도 배경 캐릭터로 남을 것임을 깨닫고 떠난다.
그 후 너드인 야스가 크리스탈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안에 특별한 어둠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능력은 얼마 전 다른 어둠의 영웅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 영웅은 가장 강력해졌다. 마침내 모두가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고 여신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며 지금은 중요한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신은 미모를 앞으로 호출하고 그는 즉시 경비원에게 밀려난다. 그녀는 그를 어두운 구덩이 아래로 보내며 미모가 2랭크라고 주장한다. 2랭크는 전체 클래스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역사적으로 2랭크인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통 죽임을 당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놀라운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여신은 2랭크에게 생명을 구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그는 범죄자와 괴물이 보내지는 먼 던전인 버려진 유적지로 보내질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생존에 성공하면 그를 내버려 두고 살 권리를 주겠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명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모는 반론을 펴며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신은 그가 실패 프레임 범주에 속한다고 대답한다. 즉, 그의 스탯이 너무 낮아서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화가 나서 여신에게 자신이 여기 오기로 선택한 적이 없고 의지와 상관없이 소환되었으며 지금 버려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키리는 그를 가로막고 여신이 이미 지쳤다며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그에게 동의하는 동안 미모는 땅에 쓰러져 패배감을 느끼고 야스가 그에게 다가온다. 미모는 그가 괴롭힘을 당한 야스를 도왔던 때를 기억하지만 야스는 그를 거부하고 2랭커는 상사에게 더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신이 의식을 시작하고 그에게 완전히 쓸모없는 특별 아이템으로 가죽 가방을 던지자 미모는 모든 희망을 잃는다. 아야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미모를 방어하려고 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좌절한 그는 팔을 들어 여신에게 마비 주문을 사용하지만 여신은 쉽게 그것을 막고 미모의 2랭크 기술로 자신을 공격하려는 시도의 패배자라고 비웃는다. 키리도 자신의 주문을 시도하는데 이는 큰 불덩이를 만들어내며 그는 주문에 소량의 만화를 넣어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모두가 미모 같은 패배자와 자신들 사이의 힘의 차이를 비우는 동안 미모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른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이 울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그의 영혼이 그에게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진정한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미모는 마침내 모든 것을 놓고 증오의 찬 눈으로 여신을 올려다보며 썩은 창녀라고 말하고 살아 돌아온다면 준비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즉시 어두운 동굴로 이동하고 희미한 빛 때문에 상태창을 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가죽 가방에 만화를 쏟아붓자 보석이 빛나기 시작하고 이를 등불 삼아 동굴을 이동한다. 갑자기 자신이 해골 위를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는 무엇이 이 모든 사람들을 죽였을까 생각하는 순간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 하고 그는 간신히 피하며 도망친다. 괴물이 그를 쫓아오자 미모는 필사적으로 달리며 돌아서서 싸울지 고민하지만 레벨 차이가 너무 커서 멈추는 순간 죽을 것을 직감한다. 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바위에 걸려 넘어진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고 삶에 대한 좌절감이 온몸을 지배한다. 괴물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미모는 마지막 노력을 다해 생명을 구하려 하고 마비 주문을 쏘았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괴물을 제자리에 돌처럼 굳게 만든다. 그는 즉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하지만 곧 동굴의 끝에 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새 악마가 그에게 다가와 그를 죽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미모는 즉시 다시 팔을 들어 마비 주문을 사용하고 적을 다시 얼어붙게 만든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주문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점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스탯을 여러 만화가 거의 다 소진된 것을 확인한다. 그는 아직 남은 스킬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괴물에게 독 주문을 시전하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 작용하여 악마는 검게 변하고 몸에서 피를 쏟기 시작한다. 미모는 동굴 바닥에 앉아 왜 그의 주문이 이 악마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를 듣는다. 그는 돌아서서 미노타우루스 악마가 마법을 풀고 그를 죽이려는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를 나쁘게 대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증오가 그에게 되돌아오고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도 그는 악마를 향해 팔을 들고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 죽이겠다고 결심하며 악마에게 싸움을 도전한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도피 또는 투쟁 모드로 돌입했고 자신을 집어삼킬 괴물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게임에서처럼 만화가 없는데도 스킬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분명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괴물 중 하나를 향해 돌아서서 마비 마법을 걸었다. 마법은 통하지 않았고 괴물은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는 피하며 물러섰다. 그는 같은 마법을 2번 사용해도 괴물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수면이라는 새로운 마법을 잠금 해제한 것을 알게 된다. 괴물이 그를 땅에 눕히려 할 때 미모는 수면 마법을 사용하고 놀랍게도 괴물은 멈춰서 땅에 넘어져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괴물이 나중에 다시 공격하지 않도록 독마법도 즉시 사용하지만 만화 없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는 거대한 괴물 무리가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괴물들을 상대할 건강이 충분한지 고민한다. 그는 그의 마법 가방을 성광탄처럼 사용하여 괴물들을 눈멀게 한 후 모든 괴물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즉시 그들을 멈추게 한다. 그는 모든 괴물에게 독 마법을 사용할지 고민하지만 그렇게 할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그의 공포 속에 다른 괴물들이 던전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 그의 감각을 압도한다. 하지만 그는 싸움 없이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괴물에게 마비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곧 그의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모든 것이 이뤄진 것처럼 보일 때 그는 결국 레벨업을 하게 된다. 즉시 그의 만화가 회복되고 그의 상태가 업그레이드되어 적에게 더 많은 마비 마법을 시전할 수 있게 되어 당분간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독 마법 덕분에 새 괴물이 죽어 레벨업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는 모든 적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며 가능한 한 많은 레벨을 얻겠다고 결심하며 생존을 위해 싸운다. 그는 한 번에 전체 그룹을 타겟팅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함께 마비시킨다. 그는 자신의 마법이 여신에게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며 이 던전에 온 이후로 성공률이 100%였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그 후 모든 적들 사이를 가볍게 지나가며 그들에게 독 마법을 사용한다. 괴물들이 죽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여 바위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실제 XP 농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레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이 이미 레벨 250이라는 것에 놀라며 마나 포인트 또한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다른 몬스터가 죽고 그는 다시 한번 여러 레벨을 한꺼번에 올린다. 그는 모든 몬스터에게 수면 마법을 사용하여 마법 레벨도 올리고 몬스터가 죽을 때마다 또 많은 레벨을 얻어 몇 분 만에 레벨 500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많은 레벨이 있으면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많은 몬스터가 살아있는 만큼 경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그는 일어나 남아있는 몬스터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몬스터들이 돌아서 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는 주변에 누워있는 모험가들의 시체에서 장비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망토와 몇 가지 작은 아이템을 찾는다. 그는 더 많은 몬스터가 있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한동안 먹지 못해 매우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음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이미 죽인 몬스터들을 떠올린다. 그는 학살 현장으로 돌아와 독 마법이 풀린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칼을 꺼내 고기를 잘라내려 하지만 가죽이 너무 단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낙담한 그는 모든 괴물을 죽인 후에도 결국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가방에 있는 보석이 이상한 보라색으로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놀랍게도 그는 가방을 열어 말린 고기와 코카콜라 병을 발견합니다. 그는 허겁지겁 액체를 마시다 거의 질식할 뻔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말린 고기를 평화롭게 먹으며 이 가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던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고 그는 거의 무한한 독점력 덕분에 바위에 앉아 마법을 난사하며 엄청난 수의 치명적인 괴물들을 손쉽게 물리칠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는 학살의 현장을 둘러보며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지 슬프게 생각한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죽이는 꿈을 꾸었음을 기억한다. 그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그 남자가 반드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그의 인생은 고모와 고모부가 그를 불행한 삶에서 구해주고 돌봐주면서 바뀌었다.
그때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좋은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일으킨 혼란을 바라보며 현실로 돌아오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항상 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다시 레벨 950으로 상승한다. 그 후 그는 던전 깊숙이 완더하며 즉시 마비독 조합으로 죽이는 떠다니는 눈 괴물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2명의 모험가가 죽은 것 같은 방을 발견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확인하며 보석이 가득한 가방을 찾아서 가져가고 계속 나아간다. 그는 거대한 방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안에 또 다른 해골이 있었다. 그는 그 남자가 죽은 상처를 발견하고 몇몇 글자가 적힌 양피지 조각을 찾았다. 그는 그것을 읽고 그 해골이 비시가 말했던 어둠의 영웅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둠의 영웅은 자신이 비시라는 악의 여신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이곳으로 보내졌다며 이 편지를 발견하는 자는 그 여신을 결코 믿지 말라고 적어놓았다. 그는 화가 나서 양피지를 손에 구겨 쥐었다. 마왕만이 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과 그 여신 모두 악이라는 것을. 영웅의 가방 안에서 그는 아이템 제작과 주문에 관한 암흑 마법 기술이 가득한 거대한 마법책을 발견했다. 그는 옆에 있는 두루마리를 살펴보았지만 읽을 수 없어 가방에 넣고 죽은 영웅의 옷을 가져갔다. 그는 갑자기 한 페이지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거기에 영혼 흡수자가 모두를 죽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미모는 죽은 영웅에게 감사하고 갤러리를 지나 밖으로 나가 거대한 문을 찾는다. 그는 문이 열리기 위해 뭔가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스탯을 확인해보니 이제 레벨 1200이 되었다. 그는 다음 복도에 있는 영혼 먹는 자를 처치할 만큼 강한지 궁금해한다.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만 즉시 그의 손을 스치는 광선의 공격을 받아 손에 붕대를 감는다. 그는 어둠의 영웅을 무찌른 존재를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영혼 먹는 자가 분명히 최종 보스이며 이곳을 탈출할 열쇠라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영혼 먹는 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구역질을 하더니 반쯤 죽은 인간들이 나와 미모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을 마비시키지만 여전히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영혼 먹는 자가 벽을 뚫고 들어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미모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뒤로 물러나려 하지만 괴물이 다시 반쯤 죽은 인간들을 토해내어 미모를 모서리로 밀어붙이고 그는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간절히 외치며 울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이 미모의 고통을 보며 웃고 있는 영혼 먹는 자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다. 괴물이 방심한 순간 미모는 그것에게 마비 주문을 사용하고 영혼 먹는 자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다. 미모는 괴물에게 자신이 연기 실력으로 악마를 속였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것이 그가 방어를 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괴물에게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좋은 인간인 척하며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토해내는 반죽은 인간이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죽거나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그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움직이는 것을 괴물, 반죽 인간, 실제 살아있는 인간에 관계없이 후회 없이 모두 죽일 것이다. 영혼 먹는 자는 눈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미모는 단순히 걸어가 주변의 모두에게 수면 주문을 사용하여 그들을 영원히 끝내버린다. 잠시 후 영혼 먹는 자는 결국 죽고 갑자기 여러 영혼들이 그의 몸에서 탈출하여 그가 이 괴물을 물리친 것에 감사하는 인간의 천상의 형태가 된다. 그들은 더 많은 인간들을 죽이며 탈출할 방법 없이 이 악마 안에 갇혀 있었다. 마침내 어둠의 영웅이 나타났고 그는 그에게 악의 여신을 처리하라고 간단히 말한 후 사라졌다. 미모는 영혼을 먹는 자에게서 보석을 집어들고 메인 게이트로 걸어간다. 그가 문에 보석을 넣자 문이 열리고 그는 그녀의 손에 닿으면 그 여신에게 무엇을 할지 궁금해한다. 한편 왕국 수도 외곽의 숲에서는 미모의 나머지 그부들이 레벨업을 위해 악마를 사냥하고 있다. 쇼는 검을 들고 악마개를 쫓고 키리는 강력한 기술로 또 다른 괴물을 태워 레벨 18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다른 장소에서는 성격이 180도 뒤바뀐 너드 야스가 어두운 불꽃으로 괴물을 태우며 그 비명소리를 듣고 웃고 있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심하고 순수한 소녀 코바는 어떤 괴물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만 왕따 소녀 아사기가 그녀에게 괴물을 죽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신이 그들에게 준 첫 번째 시험이다. 아사기는 코바를 꽉 잡고 곧반이 붕괴되고 여러 파벌이 생길 거라고 말한다.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아사기는 B랭크이고 자신을 따르는 여자애들과 함께
자신의 파벌을 만들 계획이다. 코바는 D랭크이기 때문에 키리의 파벌이나 다른 강한 파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아야도 곧 죽을 예정이라 코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아사기는 알고 있다. 코바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아사기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아사기는 코바를 자신의 귀여운 장난감으로 삼고 싶어하며 코바를 위해 자신의 파벌 여자애들에게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몬스터를 잡아오라고 부탁했다. 아사기는 코바에게 빅이 내준 시험으로 몬스터를 처치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모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한다. 코바는 불쌍한 몬스터를 죽이고 싶지 않지만 아사기는 코바를 부추겨 사실상 강제로 죽이게 만든다. 결국 코바는 몬스터를 죽이지만 그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미모가 다친 길고양이를 도왔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미모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생각에 울기 시작한다. 한편 아야도 정신을 차리고 배의 고통이 여신이 그녀를 기절시키고 미모를 보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즉시 여신 빅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빅은 삼류의 연기를 하며 미모를 위험에 보내서 깊이 아팠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왕국의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룹의 가장 약한 멤버를 처치하는 의식은 계속될 것이며 아야가 잠든 사이에 단 한 마리의 악마도 처치하지 못한 약자들을 이미 쫓아냈다고 덧붙인다. 이 시점에서 아야는 여신을 진심으로 싫어하고 그녀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빅은 그저 웃어넘기며 모두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아야는 S급 영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하겠다고 제안한다. 그 대가로 빅이 그들을 추방하지 않기를 원한다. 빅이 아야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묻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악수를 청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 버려진 유적지 인근 어두운 숲속에서 한 여자가 추격해오는 악당 무리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경솔하게 흔적을 남기고 악당들은 그녀가 얼마든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에는 코너에 몰아넣고 사냥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모는 유적에서 막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나가 59,000이 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스킬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전신뿐만 아니라 목표의 특정 신체 부위에도 마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독 스킬의 위력을 약화시켜 치명적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악마들을 만나자마자 새 기술을 시험해볼 계획이었지만 걷다 보니 나무 뒤편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슬라임을 괴롭히는 여러 마리의 슬라임들이 있었고 미모는 작은 슬라임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슬라임은 평범한 피해자들과 달리 배짱이 좋았고 괴롭히는 슬라임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미모는 바로 이때가 새 기술을 시험해볼 적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슬라임들을 마비시킨 후 괴롭히는 슬라임들에게 비살상성 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괴롭히는 슬라임들에게서 독과 마비 효과를 해제하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슬라임에게 괴롭힘에 맞서 잘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미모는 작은 슬라임에게 마비 효과를 해제해주겠다며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비 효과를 해제하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작은 슬라임이 미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모는 슬라임도 자신과 같은 외톨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슬라임을 자신의 후드에 넣어 뒤에서 지켜보게 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경고하도록 합니다. 한편 미모는 어둠의 영웅이 쓴 금지된 예술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슬라임조차도 강화할 수 있는 약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미모는 작은 슬라임에게 자신이 그를 해친 자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여행 중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슬라임에게 자신을 계속 따라오고 싶은지 물어보고 슬라임은 긍정합니다. 미모는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며 슬라임의 이름을 피기마루로 짓습니다. 슬라임은 새로운 이름을 좋아합니다. 미모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걷다가 갑자기 신비한 여인을 쫓는 강도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산적들은 그녀가 기력이 소진되도록 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존재를 발견하고 재미를 위해 여기로 왔다. 산적의 우두머리는 미모에게 가진 모든 가치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그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미모는 이제 무서워졌다. 산적들이 무섭게 생겼고 그는 인간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산적들은 여자를 잡기 위해 서두르는 것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미모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산적의 우두머리는 그에게 즉시 멈추라고 한다. 미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이 때문에 산적은 그를 죽일 마음을 더욱 굳힌다. 그가 미모에게 돌진하지만 사실 미모는 겁먹은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비 기술을 사용해 즉시 산적 우두머리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후에는 산적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시간을 낭비한다. 그들은 폐허의 악마들보다 훨씬 약하지만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는 오히려 더 강렬하다. 피기도 도둑들을 보며 분노하고 미모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도둑들에게 독 마법을 걸고 그들이 모두 죽자 미모는 근처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감지한다. 그 존재는 신비로운 소녀로 그녀의 부족에 속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영혼의 갑옷을 소환했다. 그녀는 또한 미모의 존재를 느끼고 매우 강력한 누군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주는 느낌은 꽤 불확실하다. 소녀는 우연에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검을 휘둘러 피기가 숨고 있던 덤불을 베어낸다. 바로 그때 미모가 그녀 뒤에 도착해 그녀를 마비시킨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듬거리며 묻고 미모는 이 지역에 새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에게 4명의 도둑에 대해 묻고 미모는 그들이 그녀의 동료인지 묻는다. 그녀는 거절했고 그는 그녀에게서 그들처럼 악의가 느껴지지 않기에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녀의 머리에서 마비 기술을 제거하고 딴짓을 하면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미모는 소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도 믿지 않으며 특히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녀는 그에게 4명의 산적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미모는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했고 그 무리는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소녀는 믿을 수 없었다. 소녀는 미모가 혼자서 4명과 싸웠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거부했다. 소녀는 미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그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가 묻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미모도 그녀의 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그녀를 조금 더 믿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풀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미모는 지금 자신이 외계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우르자 왕국의 숲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마침내 그 소녀에게 금지된 주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이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꽤 특별한 고대 문자로 쓰여 있다고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녀는 미모에게 과도한 지식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 고향에서 추방된 금지된 마녀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소녀는 미모에게 마녀를 만나고 싶다면 대륙 중앙의 위험한 지역인 황금 악마지대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미모는 귀중한 정보에 대해 소녀에게 감사하고 소녀는 그가 자신을 도둑들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미모는 그 정보로 서로 동등해졌다고 말하고 소녀는 그에게 행운을 기원한다. 그는 그녀가 너무 정직하고 순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그의 이모를 떠올리게 했다. 어쨌든 그는 소녀에게 마비 마법이 몇 분 후에 풀릴 것이고 그 후에 갈 수 있다고 말한 후 떠나기로 결정했다. 피기는 미모 뒤를 졸졸 따라가 그의 어깨에 올라탔다. 그들은 마법이 풀린 후 소녀가 그들을 공격할 가능성은 적지만 미모는 혹시 모르니 슬라임 파트너가 자신의 뒤를 봐주길 바랐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 했다. 미모는 곧 밀스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경비를 서던 여기사는 그의 용무에 대해 매우 캐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딘가 시골 출신의 용병으로 일하고 유적을 약탈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영주가 모든 용병들, 특히 유적을 약탈할 계획인 자들을 들여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었다. 미모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진검사나 신분증 확인도 없이 경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곧 여관에 도착하고 거기서 심술궂은 노인이 그를 맞이한다. 그는 처음에 미모에게 친절하지 않지만 미모가 은전을 보여주자 그 남자는 그의 개인 하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름을 물어보고 미모는 여관에 머물기 위해 가짜 이름인 해티를 채택한다. 밤에 그는 마을을 산책하며 외부인과 용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꽤 평화롭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얼음 남자 애니메이션의 이 규모의 마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상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험가 길드도 있다. 미모는 여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음식을 먹는다. 그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계속 프리텐드한다.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취한 남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 술에 취한 남자들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미친 황제 메파의 성기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남자들은 다른 유명한 기사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은 우르자 왕국의 마법 기사들이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기사단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성왕국 리아를 불태운 흑룡 기사단이라고 만장일치로 믿고 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 킬러를 가진 흑룡 기사단의 힘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한다. 미모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 그의 애완 슬라임 피기를 먹이기 위해 음식을 챙긴다. 슬라임이 밥을 먹는 동안 미모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금지된 마법 주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숲속 소녀가 금빛 악마 지역에서 금단의 마녀를 만나라고 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전에 그는 피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강화제를 사용할 계획이다. 갑자기 그는 술 취한 남자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새로 발견된 유적층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해낸다. 그곳은 온갖 용병들을 끌어들였고 마을은 번영하고 있다. 미모는 그 유적에서 강화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골 왕의 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는 유적을 습격할 계획인 다른 용병들과 합류한다. 그들은 이 지역의 영주인 크리드 후작을 만난다. 크리드는 모두에게 제분소 유적에서 새로 발견된 층에 대해 이야기하고 용의 눈잔이라 불리는 유적의 궁극적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300골드의 상금을 건다고 선포한다. 그는 던전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약속하고 용병들에게 몬스터로부터 얻은 아이템은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등록 과정은 그로 시작되고 미모는 후드로 자신을 가린 한 여자에게 접근하려는 똥차 같은 귀족 플래시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플래시는 그녀의 목소리가 멸망한 왕국 리아의 성기사단의 특정 대장과 닮았다고 언급합니다. 그의 말은 다른 용병들 사이에서 소문을 일으키고 그들은 리아의 기사 공주가 정말 여기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에게는 거대한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똥차는 여성을 공격적으로 유혹하며 그녀의 가슴도 한때 그의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했던 엘프 공주와 같은 크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후드를 벗고 자신이 인간이며 엘프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후드를 벗기면 그녀의 뾰족한 귀가 그녀가 엘프임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미 엘프 공주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에 걸린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후드를 벗겼을 때 그녀는 정상적인 인간형 귀를 가지고 있고 플래시는 깜짝 놀랍니다. 미모는 그 여자를 자신이 숲에서 만난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똥차를 굴욕 속에서 도망가게 함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후 미모는 장비를 사러 가지만 그를 알아보는 후드 소녀와 마주친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미모는 그녀에게 개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아까 그 남자가 복수심으로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미모는 그녀에게 유적 탐험을 위한 도구 구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자신이 바가지를 쓸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한다. 그녀는 미모와 악수를 하며 자신을 미스트라고 소개하고 미모는 그것이 가명임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도 해티라고 소개하지만 그녀처럼 자신도 상황이 있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스트는 미모가 좋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조언에 대해 은화 3개를 줍니다. 이는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떠나려 하지만 갑자기 피곤함으로 쓰러집니다. 미모는 그녀를 지탱해주며 그녀의 눈 아래 어두운 다크서클을 알아차리지만 미스트는 그녀가 단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다음 날 미모는 제분소의 폐허로 들어가고 즉시 악마 송아지에게서 도망치는 용병들을 발견합니다. 그 송아지는 미모가 이전 폐허에서 싸운 미노타우루스의 어린 버전입니다. 그는 악마를 마비시키고 독을 주입한 후 단검으로 그것을 처치합니다. 한편 용병들은 그 악마 송아지를 처치하기 위해 선배를 호출하고 그들이 단검 한 방으로 처치된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런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 미모는 폐허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악마들은 그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가는 길에 그는 플래시라는 바보가 2명의 거친 용병에게 미스트를 죽이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기 전에 철저하게 고문할 계획이며
그 후 그녀를 악마에게 먹일 것이다. 미모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역겨움을 느끼고 그들과 대처하기 위해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행동한다. 플래시와 그의 부하들은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하고 미모는 사과하며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시험해 보려 한다. 플래시는 그를 살려둘 생각이 없지만 그가 공격하려는 순간 미모는 그와 그의 부하들을 마비시킨다. 그가 마비된 동안 그들에게 독을 주입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상하게도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미모는 걸어가고 플래시는 그를 저주하며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미모는 그들을 살려둔 이유가 강력한 악마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악마들은 마비된 찌질이들을 잡아먹고 미모는 양심의 가책 없이 폐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는 더 깊은 층으로 가기 전에 잠깐 낮잠을 자기로 결심하고 피기, 돼지는 그가 자는 동안 지키고 있다. 미모는 그렇게 잔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죽은 괴물들을 남긴다. 이로 인해 그는 세이버 투스 타이거즈라는 경험 많은 모험가 파티에게 몰리게 된다. 그들의 리더 릴리와 브리더 동료들은 괴물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매우 강력한 적이 존재한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미모에게 함께 가고 싶냐고 물어보려고 멈췄다. 그는 그들의 걱정에 감사하며 계속 나아간다. 그는 더 많은 악마를 처치하고 그들을 흩어놓으면 더 많은 용병들이 유적에서 나오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드래곤 아이컵이 놓인 방에 도착한다. 미모는 그 뒤에 있는 드래곤 동상을 보고 컵을 가져가면 그게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마취시키고 독을 써서 괴물이 죽을 때 잔을 가져갑니다. 그가 돌아서자 미스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방에 도착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두어 시간 잠들었더니 최고 상품을 놓쳤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미모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스트는 어리둥절해하며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묻지만 미모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페르소나는 매우 순진하고 잘 속으며 특히 예쁜 여자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300골드나 하는 것을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지만 미모는 자신에게 잔이나 돈이 필요 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는 발판을 만지작거리며 지하 감옥 더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엽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음 층 깊숙한 곳에 있으며 여기에 오기 위해 채용 제한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갑자기 잔에 대한 대가로 다음 층까지 그의 경호원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모는 한참 생각한 끝에 그녀를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그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의 사정에 대해 함부로 캐묻지 않을 것. 그리고 둘째, 그들이 곧 유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스트는 즉시 동의하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곧 금빛 눈을 가진 섬뜩한 식물 괴물을 만났고 미스트는 뛰어난 검술로 재빨리 해치웠다. 미모는 그녀를 칭찬한 뒤 금빛 눈의 악마들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금빛 눈의 악마들은 경험치가 많다고 다른 세계의 영웅들이 빠르게 레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세계의 영웅들은 인간을 죽여서는 경험치를 얻을 수 없으므로 레벨업을 위해 악마들을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스트는 또한 악마왕이 방출한 특별한 마법 요소가 일반 생물과 악마를 금눈 변종으로 변화시켜 그들을 더 강력하고 사나워지게 만든다고 전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미모가 금빛 영웅인 키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그의 힘이 이 모든 것과 서마우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곧 그들은 휴식구역에 도착하고 미스트는 근처에 괴물의 존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그것이 피기일 것임을 깨닫고 슬라임을 꺼내 미스트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즉시 친구가 되고 미모는 그녀가 정말로 낮잠을 자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피기가 그녀 앞에서 춤을 춥니다. 미스트는 방해받고 그 기회를 이용해 미모는 자신의 기술로 그녀를 잠재웁니다. 놀랍게도 미스트는 갑자기 빛나며 정상적인 형태인 엘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미모는 항상 의심했지만 이제 미스트가 성왕궁리아의 공주 기사 시러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곳, 미모가 미스트를 쫓던 4명의 산적을 죽인 숲에서 흑룡 기사단장이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본다. 그는 미스트가 4명의 강력한 산적들을 혼자서 물리쳤다고 믿고 다음 만남에서 그녀와 싸우는 것을 기대한다. 다음 날 미스트가 깨어나자 변신 기술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 미모가 자신의 모습을 봤을까 봐 당황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한다. 피기가 다가와 꾀꾀거리자 미모는 이를 신호로 자는 척을 그만둔다. 그 후 그들은 던전으로 모험을 시작하고 층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도망치기로 한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그들 옆벽을 뚫고 나오고 미스트는 그것이 스켈레톤 킹임을 알아본다. 미모는 그 던전의 보스 몬스터가 자신들이 상대한 어떤 악마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스트는 턱 밑에 이상하게 생긴 뼈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만 부수면 이길 수 있다. 미스트는 일반 용병들은 스켈레톤 킹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스켈레톤 킹은 미스트를 미모보다 더 큰 위협으로 여기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 미스트는 갑자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미모에게 보스 몬스터를 물리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특수한 갑옷이 몸에 나타나면서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스켈레톤 킹은 에너지 폭발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스트는 미모에게 자신이 이길 수 없을 경우 즉시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모는 자신의 기술로 보스 몬스터를 마비시키면서 미스트보다 먼저 행동한다. 미스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미모가 악마에게 독 마법을 시전하자 그녀는 그가 숲에서 만난 남자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곧 스켈레톤 킹은 독으로 죽고 그러면 미모는 강화 포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뼈를 얻는다. 그는 미스트를 한번 바라보고 그녀의 마음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지상에 도착하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피기가 미모에게 스켈레톤 킹의 몸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경고한다. 미모는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악마의 가슴 속에서 작은 다발을 발견한다. 그가 다발을 손에 쥐자 그것이 빛나기 시작하고 이상한 기호가 나타난다. 다발을 열자 미모는 이상한 알을 발견하지만 피기는 그것을 가지려는 고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한다. 멀리서 미모의 그부들도 그들의 첫 던전에 들어섰다. 해골 기사들이 쫓아오자 일부 학생들은 도망치고 한 소녀는 잘린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다. 친구가 도와주려 하지만 괴물들에게 공격받는다. 어떻게든 모두 도망치고 아야는 괴물들 앞에 서서 막으려 한다. 하지만 아야가 뭐라도 하기 전에 초우와 키리가 괴물들을 공격해 단숨에 물리친다. 하지만 키리는 주변 학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사용하고 아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키리는 자신의 힘에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이제 레벨 24라고 밝힌다. 던전 도시로 돌아와 미모와 미스트는 지상에 도착하고 미스트는 드래곤 아이컵을 경비병들에게 건넨다. 모두의 관심이 던전의 최고 보물에 쏠리는 사이 미모는 조용히 자리를 뜬다. 미스트는 그를 따라가며 내일 공개의식에서 주님에게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알린다. 미모는 그때까지 자유로운지 묻고 긍정적인 대답을 듣자 그녀에게 밤에 자신의 방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녀는 이해하고 그가 떠나려 할 때 다시 한번 컵에 대해 고마워하며 그의 손을 잡는다. 밤에 미모는 강화제를 만들고 있을 때 미스트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난다. 미모는 그녀에게 여정의 나머지 동안 자신의 호의로 고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컵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녀를 고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컵을 언급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싶어하고 이런 전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미모는 그 후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대륙 중앙의 황금 악마지대에 도달해 금단의 마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곳에 강력한 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싸울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스트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 불확실한 것 같고 미모는 그녀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본명인 시라즈라고 부르고 그녀는 그에 반응합니다. 그 후에야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모는 이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던전에서 그녀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가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녀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와 함께 여행하는 것에 대해 그녀가 가장 신경 쓰던 것이 그녀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스트 또한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그녀는 영혼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정한 형태를 숨길 수 있지만 그들이 힘을 보충하기 위해 그녀가 잠들어야 하며 그 시간에 그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신뢰한다고 말하며 미모에게 자신의 원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며 균형을 맞춘다. 그녀는 그의 호의로 함께하기로 동의하고 미모는 첫 번째 던전에서 찾은 파란 수정 중 하나를 그녀의 급여로 건넨다.
마이스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수정이 사실 시장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희귀 아이템인 청룡석이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성주에게 컵을 넘겨받은 보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녀는 그렇게 귀한 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미모에게 돌려주는데 미모는 그녀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서 돌을 가져간 후 다시 던져주며 이제는 그녀의 것이라고 원하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지못해 받아들인 후 미모에게 자신의 과거와 여전히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과거에는 관심 없다고 말한다. 고용주로서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그녀의 능력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을 함께 먹던 중 여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험담을 시작합니다. 미모는 미스트에게 무시하라고 말한 뒤 금단의 주문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미스트는 비사의 여신이 고대 주문들을 금지시켜 금단의 주문으로 분류했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여신이 금지시켰다면 그 주문들이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스트에게 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미스트는 그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기에 얼굴을 부립니다. 그 후 미스트는 보상을 받으러 가고 미모는 숲으로 가서 강화약으로 피기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미스트는 귀족들과 부자들로 가득한 파티에서 어색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녀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손님들을 위해 환상을 깨뜨릴 수 있는 유명한 마법사를 호출한다. 미스트는 자신이 발각될까 걱정하고 늦은 것을 보고 미모도 불순한 속셈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의 동급생들에게 돌아가서 아야는 손을 잃은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비사이 여신을 방문한다. 비사이는 그 소녀가 B랭크 영웅이기 때문에만 그녀를 치료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야에게 키리의 그룹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또 다른 S랭크 영웅과 파트너가 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조종하려 한다. 이런 조종 기술에 공격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야는 단호하게 현재 키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S랭크 영웅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이를 들은 비사이는 그녀가 대신 싸우면 첫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다. 아야는 당황하며 여신에게 그 학생들이 그녀가 그들을 대신 싸우면 방해받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여신은 그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야에게 패배자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처치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야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비사이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미모의 편에서는 미스트가 그들에게 배신하고 돈을 받고 도망쳤거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옵션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그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가는 길에 컵을 차지한 소녀가 지명수배 중인 엘프 공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그녀의 비밀이 밝혀진 후 숲으로 도망쳤다고 말하지만 검은 드래곤 기사들이 그녀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하늘에 3마리의 드래곤이 나타나 미스트가 도망치고 있는 숲으로 향한다. 드래곤 기사 중 한 명이 그녀를 공격하고 미스트는 먼저 공중배기로 그것을 쓰러뜨리기 위해 정령 마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드래곤 기사도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검에 마법을 걸어준다. 그녀는 그들이 하급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느라 지쳐있다. 바로 그때 창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그녀는 이를 막아낸다. 드래곤이 그녀에게 돌진해오지만 미스트는 그것이 미끼임을 깨닫고 진짜 적이 그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고위 기사 기준과 검을 부딪힌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스트는 이전의 환상 깨기 주문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없고 기준은 그녀를 생포하는 대신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녀를 계속 밀어낸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죽이기 전에 재미를 좀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는 미스트를 계속 밀어내고 그녀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그녀의 검을 차로 밀어내고 그녀에게 달려든다. 다행히도 미모가 그곳에 제때 도착하여 기준과 그의 드래곤을 마비시킨다. 미스트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그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묻고 미모는 기사의 몸에 비치명적인 독을 바른다. 그는 미스트와 이야기하기 전에 기준을 재우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러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드래곤 기사들에게 쫓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의 직업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파란 드래곤 돌을 그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그는 그것에 짜증을 내며 드래곤 돌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녀에게 던집니다. 미스트는 그것을 받고 당황하고 미모는 그보다 더 나은 호의는 찾을 수 없으며 그런 시도를 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청하고 미스트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미모는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내며 모두가 그녀의 복장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숲의 마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금지된 주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숨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그 후 기준 쪽으로 다가가 수면 마법을 풀고 누가 미스트를 죽이기 위해 그를 보낸 건지 물어봅니다. 기준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보지만 미모는 진실을 밝히면 살려주고 독약 마법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기준은 요정공주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고 싶어서 비밀을 밝히기로 하지만 말하기 전에 미모는 위험을 감지하고 미스트를 잡아당기고 거대한 칼이 기준의 머리를 찍어 누른다. 미미는 즉시 뒤돌아보니 은발의 붉은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이끄는 3명의 용기병이 있는데 그는 자신을 인류 최강의 부대인 시벳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3명의 동료와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부대를 5 용기병이라고 소개한다. 기준도 예전에는 그들 중 한 명이었지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죽어야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카렌 스타일의 헤어컷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화려해 보이고 다른 한 명은 해저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하며 시벳에게 그녀를 공처럼 던져서 놀린 후 죽이자고 말한다. 왕이 직접 그녀를 시야에 들어오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카렌은 해적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왕은 미스트가 실제로 보이는 만큼 아름다운 시체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스트는 그들의 말에 공포에 질린다. 그녀는 칼을 뽑아들고 그렇게 쉽게 죽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벳은 그녀에게 자신과의 결투에서 이길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며 그녀가 이기면 그녀를 내버려 두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즉시 미모에게로 향하고 지금 그는 엘프 공주보다 이 이상한 외국 남자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미모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걸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남자가 가진 힘이 자신에게 돈을 쥐어주었던 영혼 잡아먹는 자의 100배는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여전히 이유도 없이 씩 웃으며 시벳에게 대화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시벳이 그의 이름을 묻자 미모는 가짜 이름을 말하고 시벳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해적은 바위보다 더 멍청해 보이며 왜 그가 소년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시벳은 이 소년이 드래곤 라이더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인류의 가장 강한 남자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미모는 이 시련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벳에게 그가 단순히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적들과 싸워 전투의 허기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시벳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적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모는 그가 왜 여신 비사이와 싸우지 않는지 묻는다. 시벳은 여신이 강력하지만 두 왕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는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소환한 영웅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모는 미소 짓고 시벳은 미스트에게 질린 나머지 그녀와 같은 약골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검을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미스트는 당연히 거절하고 백발의 기사는 짜증을 낸다. 하지만 미미는 거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가 자신과 진정으로 호각지세로 싸울 수 있는 강한 적과 싸우고 싶다면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인 자신을 새로운 상대로 선택하라고 말한다. 미스트를 포함한 모두가 이 말에 충격을 받는다. 미스트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시벳은 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웃습니다. 그는 왜 영웅이 왕국에서 이렇게 먼 숲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묻고 미모는 거짓말을 하면 시벳이 알 것이라는 걸 아는지라 진실을 털어놓기로 합니다. 미모는 시벳에게 여신이 그를 다른 영웅들과는 다른 계급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를 분리해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지만 예상대로 시벳은 미모가 매우 강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미모는 지금은 그들의 경기를 미루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시벳은 웃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미모는 자신이 훈련하여 누구보다도 강해지고 여신보다도 강해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벳과 전투에서 만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시벳은 이 말에 사이코패스처럼 웃으며 언젠가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미모에게 마음대로 가도 좋다고 하며 드래곤 기수들도 엘프 공주를 처리한 후 떠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미모의 표정이 변하고 그는 시벳에게 미스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미스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벳은 다시 한번 웃으며 그러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은 곧 미모와 싸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카렌이 항의하려 하지만 시벳은 살고 싶으면 입 다물라고 한다. 이내 모두 날아오르고
시벳은 미모에게 자신의 인내심이 다하기 전에 강해지라고 말한다. 미모는 미소 짓고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마비 마법을 사용한다. 시벳은 이상함을 감지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내 용들과 기수들은 하나씩 땅으로 떨어지고 미모는 그들을 비웃으며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영웅담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세상에 대한 그의 처절한 복수극이며 그는 어떻게 해서든 복수할 것이다. 시벳은 땅에서 분노하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는다. 미모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독을 사용하여 즉시 죽인다. 하지만 시벳은 자신의 독 마법에 맞고도 여전히 힘겹게 버티고 있으며 이는 그가 유일하게 독에 맞고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었던 영혼을 먹는 자를 떠올리게 한다. 시벳은 훨씬 더 강력하며 창을 들어 미모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이그조스천 때문에 쓰러진다. 갑자기 지원 요청이 발신되고 거대한 드래곤 기병대가 도착한다. 시벳은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미모와 미스트를 죽이라고 명령하려 하지만 드래곤 기병대는 리더인 시벳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4명이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다.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로 미모는 미스트에게 기회가 있을 때 도망칠 수 있다고 하지만 미스트는 자신이 그의 몸가어드라고 말하며 그의 곁에 남겠다고 한다. 미모는 미소를 짓고 즉시 새로 배운 능력 덕분에 피기와 연결된다. 곧 피기가 미모의 등에서 나타나 들어온 기병대에게 여러 개의 촉수를 보내며 미모가 그들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곧 용과 인간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에.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을 실험용 쥐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마법을 사용하여 실험합니다. 그는 카렌에게 광폭화 마법을 걸자 카렌은 즉시 화가 나서 매니저를 부르기 시작했고 해적에게는 어둠 마법을 걸어 실제로 눈이 멀게 만들어 주변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낸 후 그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두고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비시킵니다. 갑자기 그는 모두 죽었지만 시벳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시벳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바닥에 쓰러져 죽자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 후 미모와 미스트는 적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스트는 여전히 영웅 사냥꾼으로 알려진 흑룡기사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갑자기 그런 자를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미스트는 그 남자의 힘에 놀랍니다. 그녀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며 그는 그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마침내 숲을 지나 함께 여행을 시작하지만 그들 앞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몇 일이 지나고 미모와 미스트는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다. 그곳은 시장에서 대화와 웃음, 아이들이 밤에 놀고 있는 모습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미모는 다양한 가게를 둘러보며 전시된 이상한 가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상인은 그 가면이 오래전 악마왕이었던 파리왕의 복제품이라고 말하며 그는 거대한 군대에 맞서 악마의 땅을 방어하고 자신의 종족을 멸종에서 구해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한 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그를 나라 밖으로 추방하며 그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고 파리왕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모는 결국 그 가면을 구입하고 자신의 텐트로 가져가서 그것을 써본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파리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악마왕과는 달리 그는 신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미스트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떠난다. 미스트는 그들의 적들이 그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미모는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고 그들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는 갑자기 거대한 낡은 건물을 발견하고 미스트는 그 건물이 검투사들이 노예와 용병들이 영광이나 금 혹은 자유를 얻기 위해 서로 그리고 짐승들과 싸우는 콜로세움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세계의 로마 도시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지역을 누가 통치하는지 묻는다. 미스트는 유자 왕국이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린다고 말하며 요즘 콜로세움은 괴짜들의 축제장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많은 귀족과 병사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서로 싸웠고 여러 번 최고의 자에게 전체 군대의 지휘관직이 주어졌다고 미모에게 말한다. 미모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에 관심 없다며 여자에게 고급 여관으로 따라오라고 한다. 그녀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2개의 방 대신 1개의 방만 예약하라고 충고한다. 미모는 그녀가 농담하는지 확인하려고 돌아서지만 그 여자는 완전히 흥미를 보이며 그들과 함께 자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날 저녁 그들은 식사를 하려고 선술집으로 향하는데 미모는 그곳이 평소보다 사람들로 매우 붐비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몇몇 남자들이 요정공주를 찾으러 간 흑룡 기사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떠들고 그녀가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놀리는 대화를 조용히 듣는다. 미모는 이러한 여성 혐오적인 농담에 동의하며 자신을 아신토라 부르는 마법사 집단이 모든 용기사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다른 남자들은 그들이 미스트도 죽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미스트는 그들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미스트는 미모에게 아신토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악에 저주받은 신을 숭배하는 듯한 어두운 마법사들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문이 열리고 아신토의 마법사라 주장하는 여러 개의 망토를 쓴 인물들이 선술집에 들어온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테이블에서 몇몇 사람들을 쫓아내고 앉아수를 요청한다. 미모는 이 바보들이 그리 무섭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만 용기사들이 신비롭게 죽었기 때문에 왕국의 눈에는 그들의 저주가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갑자기 미모는 두 남자가 이 용기사들의 죽음이 금지된 마녀의 소행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그중 한 명이 근처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미모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여러 병의 맥주와 음식을 주문하며 그 대가로 정보를 요청한다. 남자들은 기꺼이 응하고 금지된 마녀는 지난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엘프라고 그에게 말해준다. 하지만 최근 누군가가 그녀가 검투사로 콜로세움의 전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짐승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사람들은 그가 콜로세움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작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치타 여인이 선술집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즉시 미모가 운이 좋다고 웃으며 이 여인이 그들이 이야기하던 짐승 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모는 즉시 그 짐승 소녀에게 다가가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치타는 자신을 입으라고 소개하고 즉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금지된 마녀를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분은 그를 실망시키며 그것은 누군가가 시작한 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한때 마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황금숲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녀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마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묻고 미모는 그녀에 대한 전기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학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가 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할 뿐 하루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분은 선술집을 떠나고 미모와 미스트도 곧 떠나면서 그녀는 자신있게 그 야수의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모도 같은 생각을 하며 내일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가고 미모는 자신의 슬라임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페타의 소송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곧 마법 가방에 있던 오래된 치즈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하고 미스트는 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미모는 이브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미스트는 혈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라고 답합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미모는 다음날 아침 이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로 결정하고 미스트는 그녀의 모래시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태우기로 하고 갑옷을 입습니다. 그녀의 모든 중요한 부분이 노출됩니다. 그녀는 검술 연습을 시작하고 미모는 그녀를 감탄하며 지켜보며 이 여자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것을 검으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보너스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명을 받고 기본 동작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동의한다. 그녀는 그에게 전력으로 공격하라고 하지만 미모는 약한 여자가 자신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 미스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녀가 이전에 성기사들의 강사였다고 말한다. 그러자 미모는 전력으로 그녀를 가격하지만 그녀는 피하며 그의 팔을 뒤로 잠근다. 미모는 즉시 항복하고 미스트는 둘 다 땀에 젖을 때까지 그를 놓아준다. 미스트는 여자가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내려가서 옷을 씻으러 가지만 미모가 뒤에서 오는 동안 그의 망토를 기괴하게 냄새 맡기 시작한다. 그녀는 미모에게 옷 빨는 데 익숙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즉시 숨긴다. 조금 후 미스트는 잠자리에 들고 미모는 어둠의 마법 서적을 읽으며 앉아있지만 그의 난독증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미스트가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감사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나가기 전에 미스트는 깨어나고 미모는 그가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한다. 미스트는 즉시 허브 가방을 꺼내고 사람에게 다른 효과를 주는 3가지 허브를 꺼낸다. 그녀는 첫 번째 허브가 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허브는 에너지를 준다고 말한다. 미모는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시도해보기로 결정하고 몇 개의 컵을 꺼내서 그 안에 수프 큐브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 후
미스트는 병을 꺼내 허브를 컵에 붓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녀는 실수로 편안하게 해주는 포션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포션을 차에 붓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미모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단일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깨닫지만 그는 복수라는 목표를 상기하며 미스트는 모든 인셀의 왕을 드디어 찾았다는 듯이 머리를 숙인다. 다음 날 아침, 그들 둘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다시 도시로 향하고 미스트는 신선한 가십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녀는 미모에게 이브가 3년 전에 노예로 여기 끌려왔으며 그녀가 첫 전투에서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내일이 노예로서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미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미 돈을 충분히 모았다는 것은 그녀에게 뇌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미스트는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브는 2년 전에 이미 자유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지만 자유를 사주고 싶은 어린 노예 아이 때문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최고의 실력을 가진 혈투사 대부분이 마지막 경기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늙은 공작이 이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경기를 조작하여 냉혹하게 그들을 죽인다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이브가 마지막 싸움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브는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미스트는 미모에게 이브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지만 미모는 공작이 결코 그녀를 살려두지 않고 새로운 투사를 등장시켜 모두의 총알로 만들어 그녀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트는 충격을 받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만 미모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오늘 바로 행동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미모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브를 추적하여 그녀의 길을 막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마녀를 본 적이 없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모는 곧바로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스트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스트는 끼어들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모는 솔직히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이브는 즉시 방어 자세를 취하며 검을 잡지만 미모는 그들이 단지 그녀를 돕고 싶을 뿐이라고 진정시킵니다. 이브는 검에 손을 댄 채 미모는 공작이 내일 시합에서 그녀를 죽일 계획이며 그가 마녀의 위치를 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브에게 그녀가 숨기고 있는 소녀를 납치해서 오늘 밤 이 노예 도시에서 빼낼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브는 화가 나서 그들이 감히 그 소녀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하지만 미모는 그들이 해칠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미스트는 끼어들어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어린 소녀 리즈를 위해서만 싸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브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고 참여해야 한다며 조금 진정합니다. 미모는 리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묻지만 이브는 도시의 규칙을 어기고 도망치려 한다면 현상금이 걸리고 평생 군인과 암살자들에게 추격당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혼자였다면 도망쳤을지도 모르지만 리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마녀가 사는 황금지대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다시 말하지만 이브는 그곳이 너무 위험해서 미모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미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리즈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브는 이 선택지를 고려하며 미스트를 봅니다. 미스트가 무술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미모는 자신을 낮추며 해골 왕을 꽤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브는 미소를 지으며 해골 왕은 강력한 적이지만 황금지대에서 만날 적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자신이 흑룡 기사들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밝히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브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약골이라고 비웃으며 그런 그가 가장 약한 용 기사조차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모는 즉시 팔을 들고 이브가 검을 뽑기 전에 마비 능력을 사용하여 그녀의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브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미모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더 애쓸수록 더 많은 HP를 잃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능력으로 인류의 영웅을 혼자서 물리쳤다고 주장합니다. 미스트도 다가와 망토를 벗고 용 기사들이 쫓던 엘프 공주임을 밝히며 자신의 눈으로 그 전투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에 미모는 이브의 마비 마법을 풀어줍니다. 이브는 마침내 그의 능력을 믿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내일 최종 경기를 이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리즈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사람보다 자신의 힘을 더 신뢰합니다. 미모는 그녀를 바라보며 공작이 그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공작이 매우 골치 아픈 인물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공작이 비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인간이며 자신의 말을 배신할 만큼 잔인하지는 않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내일 상대를 이길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브에게 마음이 바뀌면 새벽이 밝을 때까지 도시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 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다가 어둠의 마법사들 주위에 모인 거대한 군중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 집의 남자가 그들의 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내리고 그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길을 계속한다. 밤이 시작될 무렵 그들은 이유 없이 불쌍한 소녀를 괴롭히는 어둠의 마법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컬트에 끌어들이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그로 인해 얼굴에 따귀를 맞는다. 미스트는 화가 나서 칼을 꺼내려고 하지만 미모가 그녀를 막고 대신 그들 중 한 명에게 광란의 주문을 사용한다. 그 남자가 미쳐서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소녀는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후 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광란의 마법을 걸었고 모두 싸우기 시작하는 동안 미모는 미스트와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정 조금 넘어 미모와 미스트는 정문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미스트는 미모에게 이브가 정말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미모는 공작이 완전 막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이브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완전히 망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브도 밤새도록 같은 고민을 하며 내일 일과 공작이 약속을 지킬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리즈를 석방하기로 한 거래가 여전히 유효한지 공작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병사가 공작과 내일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병사는 계획에 변화가 있냐고 물었지만 공작은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브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공작이 그녀에게 감각을 마비시킬 독을 줄 것이라고 말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병사들은 웃고 공작은 그녀가 관객들에게 매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지어지는 신전에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그녀를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하등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브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고 병사는 그 작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묻고 공작은 그녀를 완벽한 아내로 키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위해 매춘부로 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이브는 이를 악물며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가며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망토를 챙기고 주요 출입구로 걸어가서 미모와 미스보스를 찾습니다. 미모는 그녀를 이렇게 일찍 만나게 되어 놀라지만 그녀는 공작이 신뢰할 수 없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대답하고 미모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망치겠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대가로 몇 가지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이브는 마녀의 위치를 밝히고 그들과 함께 황금 악마 구역에 들어가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고 미모는 그 작은 소녀를 납치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 어두운 엘프는 선술집에서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고 뚱뚱한 주인이 주방에서 나오며 그녀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불쌍한 소녀는 더 빨리 일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뚱뚱한 주인은 뇌세포가 하나도 없어 아무 이유 없이 리즈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작은 소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그녀를 비웃는다. 리즈는 눈물을 참으려 하고 강하게 버티려 하지만 이브가 얼마나 강한지를 떠올리며 위안을 찾는다. 뚱뚱한 주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녀의 귀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바닥에 쓰러진다. 이브는 리즈를 그렇게 대하는 뚱뚱한 주인에게 화가 나서 들어오고 그녀의 검을 꺼내지만 뚱뚱한 주인은 즉시 바닥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며 소녀를 나쁘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작이 그녀에게 소녀를 엄하게 훈육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뚱뚱한 주인에게 리즈와 함께 떠날 것이며 만약 그녀가 살고 싶다면 리즈가 어떤 사람에게 납치되었고 이브가 그들을 쫓아갔다고 모두에게 말하라고 한다. 뚱뚱한 주인은 울며 이 요구를 수용하고 리즈에게 자신은 결코 나쁘게 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로 그랬다고 말한다. 갑자기 네모가 마스크를 쓰고 선술집에 들어와 이브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며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고 전한다. 그들이 나가자 그는 못생기고 뚱뚱한 오크에게 다가가 그녀가 연기로 이브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못생긴 연기가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학대를 겪었고 그 기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여자는 그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네모는 그녀의 헛소리에 지쳐 즉시 마비 마법을 사용하고 독 마법을 던지며 그녀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더욱 못생기게 변하는 모습을 만든다. 네모는 칼을 꺼내어 강도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꾸미기 시작한 후 선술집을 떠나 하수구를 통해 탈출한다. 그들은 지하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고 리즈가 자신을 소개하며 네모에게 자신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이브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다. 네모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길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브는 자신이 이브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괜찮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자 네모는 동의한다. 그는 곧 자신의 등에 있는 슬라임을 꺼내어 그들에게 소개한 후 하수구를 빠져나간다. 그들은 곧 숲에 들어가서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브가 네모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며 그에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네모는 이 갑작스러운 신뢰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이브는 네모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혼자서 리즈를 납치해 협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동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정확히 왜 마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묻고 네모는 그가 마녀가 해독할 수 있다고 믿는 고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브는 그가 마녀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지 묻지만 네모는 마녀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한다. 곧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고 네모는 미스트에게 이브가 확실히 마녀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마녀가 리즈와 같은 어둠의 엘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인다. 이는 그들이 그녀를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갑자기 그는 왕국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이미 경고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브는 누군가 자신을 보았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이 그들을 저지할 것이니 나머지는 도망가라고 주장하지만 네모는 거부하며 그들이 함께 맞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일부 병력의 주의를 다른 말들을 쫓게 하여 분산시키고 그 사이에 덤불 사이에 숨어서 기습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이브에게 리즈와 함께 후퇴하라고 말한다. 이 특정 계획을 위해서는 미스트가 앞에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는 마스크를 고르고 써서 공작의 군대에 맞서 최후의 저항을 준비한다. 아신토 어둠 마법사 그룹의 리더는 즉시 그들이 함정으로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멈춘다. 적들이 정글 안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미스트를 감지하고 그녀를 불러내며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스트는 파리왕의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어리석은 리더를 즐겁게 하여 그가 그녀를 비웃게 만든다. 그의 부하들은 그녀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레오파드 소녀와 다크 엘프를 넘기라고 말하며 만약 미스트가 그의 명령을 따르면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사실 그는 그녀가 숙련된 전사처럼 보이므로 아신토 그룹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미스트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리더는 즉시 그의 어둠 마법사 그룹이 인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사와 함께 드래곤 기사들을 무너뜨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저주 하나만으로 그들을 무릎 꿇렸다고 주장하며 이후 그들은 자신이 쉽게 짓눌러버린 벌레와 다름없었다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미모가 자신의 영리한 전략으로 용기병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신토 일당 전체가 하나의 뇌세포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의 이야기에 동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칼을 칼집에 넣고 리더에게 이브와 암흑 엘프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청하고 그 녀석은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숲으로 향하며 그에게 따라오라고 지시하지만 리더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부하들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스트를 비웃으며 그녀가 정말로 여자들을 넘길 생각이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거대한 부대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훨씬 쉽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마법 범위 안으로 그들을 유인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리더가 즉시 마법사들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자 미스트는 그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깨닫습니다. 미스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바보 같은 저주로 자신을 죽일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그룹이 미스트를 향해 활과 화살을 겨누고 있다. 리더는 그들의 그룹 안의 모든 사람이 영웅들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괴된 암살자 길드의 타락한 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살아남아 인간을 단 한 방울로 죽일 수 있는 모든 끔찍한 독에 대한 지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미스트는 독은 여성의 무기라고 대답하지만 리더는 성별은 단지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라고 그녀를 성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자신은 헬리콥터라고 정체성을 밝힌다. 이 바보는 또한 그들이 드래곤 기사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들이 아무런 단서 없이 땅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폭로한다. 그래서 오사마처럼 그들은 공로를 인정받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려는 사람은 흔적도 남기지 않은 강한 독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은 실제로 저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미스트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리더는 단순히 그들이 구투오 직장에 지쳐서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부를 전복하고 나라를 차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암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신이 그들의 편이라고 믿게 만든다. 리더는 그녀의 팀의 나머지 멤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주방에 있어야 할 약한 여성 혼자가 그들과 맞서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스트는 자신의 힘이 꽤 강하다고 주장하고 혼자 그들과 맞서는 이유는 그녀가 드래곤 기사들에 의해 사냥당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리더에게 놀라운 소식으로 그는 그녀가 드래곤 기사들을 죽인 사람인지 묻는다. 이것은 어둠의 마법사들을 두려워하게 만들 좋은 기회였지만 그녀는 볼링공 같은 머리로 대답을 잘 못한다. 리더는 즉시 온도 정도의 머리를 가진 여성이 드래곤 기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드래곤 기사들보다 강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대머리를 호출하며 그가 내일 이브가 맞서야 할 상대라고 주장하고 그의 형도 그들의 팀에 있으며 그녀를 겨냥한 석궁을 들고 있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숲에서 사냥했던 다른 형제인 방이 수수께끼처럼 죽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대머리가 복수를 원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미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데 마법사들의 리더는 그의 부하들로 그녀를 에워싸고 살고 싶다면 항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미모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미스트는 무릎을 꿇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적들에게 섬광탄을 던진 후 슬라임을 자신의 연장으로 사용하여 최고급 게임 설정에 앉아 그들 모두에게 마비 마법을 겁니다. 어둠의 마법사들은 놀라며 그는 진정한 거물처럼 숲에서 걸어나와 미스트에게 자신이 멍청하고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리더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모에게 매복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숲의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하지만 미모는 이미 15명 모두를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도 기뻐의 주문을 걸어 얼굴을 보라색으로 만들고 그들이 바닥에 똥과 토를 쏟게 합니다. 미모는 자신이 숲에 있는 함정들이 기뻐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 후 미스트가 그들을 숲으로 유인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배후의 설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리더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믿게 되었고 그의 기벌을 과소평가했으며 그 때문에 마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이 시합에서 졌습니다. 미모의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곧 기버 아신토 그룹은 그들의 발 앞에서 죽지만 다른 부대도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스트에게 리즈를 다시 숲속으로 데려가 숨으라고 말하고 자신과 이브는 공격자들을 상대할 것입니다. 곧 전체 대대가 그 자리에 도착하여 이브를 재빨리 제거하려고 돌진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미모의 저주범위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는 그들에게 마비 마법을 걸어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독 마법도 걸고 반대편에서 공작 자신이 그들에게 돌진하며 그녀의 모피를 벽에 걸어놓고 그녀의 머리를 꼬챙이에 꽂겠다고 맹세합니다. 미모는 마비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이를 한도에 도달했고 더 사용하려면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해야 합니다. 공작의 부하가 그를 치려고 했지만 그는 즉시 어둠 마법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고 이브에게 단 한 번의 배기로 그의 머리를 베어낼 기회를 줍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기사들에게 맹인 마법을 걸기 시작했고 이브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맹렬히 덤벼들어 검으로 베어 죽였다. 나머지 기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미모는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이브에게 말했다. 이브는 즉시 창을 집어들고 적에게 던져 꿰뚫어 죽였고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편 미모는 마치 할로윈 사탕을 나눠주는 것처럼 적들에게 저주를 걸며 돌아다녔다. 한 기사가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미스트가 그의 엉덩이에 화살을 쏘아 미모의 목숨을 구했다. 공작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병사를 죽이며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이브는 미쳐 날뛰며 계속해서 적들을 죽여 공작만 남게 만들었다. 공작은 자신이 TV쇼에 나온 줄 알고 미모에게 언젠가 다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떠나려 했지만 미모는 마비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행동을 막았다. 이브는 즉시 그를 처치한 후 미모는 아신토 그룹의 시신을 얼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는 발견되지 않도록 조각내어 모두가 아신토 그룹이 공작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고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후 그들은 동굴로 내려가 조금 쉬기로 하며 미모는 아무 이유 없이 미스트에게 귀 마사지를 해주고 그의 그리 맛있지 않은 허벅지에 그녀를 재우기로 한다. 다음 아침
그는 리즈에게 새로운 장비를 주고 그들은 악마 지역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법의 숲에 도착하고 미모는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잎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분은 그것이 한때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이어서 지도 해킹을 꺼내며 그들이 초록 점이라고 주장하고 빨간 점을 향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캠프파이어 옆에 앉아 밤을 쉬고 미모는 절벽 주위를 서성거리며 여신 비사이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불안해 보인다. 그는 그 두꺼운 미친 여자가 처음으로 그를 던전으로 보냈을 때만큼 그녀를 싫어한다. 그는 악마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S등급이나 5등급 영웅만큼 강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 사이의 힘 차이를 확실히 좁힐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침 숲속 여행을 계속하고 만나는 모든 것과 사람을 처치하여 경험치를 최대한 빠르게 농사짓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여신을 만났을 때 자신있게 그녀를 때려눕히고 끝내기를 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두 치명적인 숲의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노동 착취 현장에서 영감을 받아 모든 짐을 어두운 엘프 아이에게 맡긴다. 미모는 이렇게 하면 생존 확률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숲속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때 플로리다처럼 거대한 도마뱀 악마가 나타난다. 미모는 그 도마뱀 악마가 일반 도마뱀 괴물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도마뱀 악마가 외계의 입을 벌리며 끔찍한 이빨을 드러낸다. 그것은 즉시 이불을 공격하지만 미모는 이 기회를 이용해 거리를 좁히고 마비 주문을 걸어놓는다. 괴물은 즉시 멈추고 그는 그 위에 독 저주를 걸어 매우 효과적이며 곧 괴물은 죽게 된다. 이것은 미모를 행복하게 만들며 이제 그는 자신의 마법이 여기 있는 괴물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이브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특히 약한 괴물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초반 던전에서 처치한 괴물들이 이보다도 강했다고 덧붙인다. 리즈가 그들을 따라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이브는 그녀의 가방을 빼앗고 싶어 하지만 미모는 그녀에게 놓아주라고 한다. 이브는 리즈가 넘어질까 걱정하지만 그녀가 점프하다가 실제로 미끄러지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슬라임이 즉시 그녀를 잡아주어 쓸데없는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 그 후 미스트는 돌에서 돌로 뛰기 시작한다. 전혀 젖은 후 그녀는 재채기를 시작하고 미모는 그녀에게 자신의 망토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 젖게 만들 뿐이다. 이브는 그들에게 방을 얻으라고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고양이 감각이 찌릿해지며 아주 강한 괴물을 감지했다고 주장하고 그가 함정을 놓는 동안 미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나무 뒤에 숨고 이 커다란 그러나 멍청한 벌레 괴물들이 그들의 먹이에 다가가기 위해 나무를 부수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은 미모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고 미모는 나무 뒤에서 나와 두 마리에게 마비 주문을 사용한다. 알이 빛나기 시작하고 이상한 파란색 말이 태어나 미치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미모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스트조차도 이렇게 생긴 말 악마는 모른다고 주장한다. 미모는 이 조랑말에게서 적대감을 느끼지 못하자 그것을 데리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로 결정한다. 갑자기 미스트는 말의 등에 이상한 종양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미모는 이에 감명을 받으며 그것이 그들의 짐을 나르는 것도 가능할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 말은 다시 한번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곧 그는 말에게 더 많은 만화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말은 빨갛게 빛나며 다시 한번 못생긴 8다리의 검은 말로 변신한다. 멋져 보인다. 그래서 미모는 스타일 포인트를 위해 그것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말은 미스트 위에 혀를 쭉 뻗는다. 밤이 되자 미스트는 그들이 말 덕분에 빠른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곧 합류한다. 미모는 숲의 다른 쪽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자 동의한다. 미모는 거대한 악마의 시체 앞에 앉아 왼쪽과 오른쪽으로 찌르고 있다. 이브는 미모가 그렇게 강한 괴물을 혼자서 물리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곧 그들은 모두 장비를 챙기고 미모는 다시 나가서 폭풍이 오기 전에 땅을 다지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리즈와 함께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위험한 여행이 끝나가는 것을 보며 모두 행복함을 느꼈다. 미스트와 미모는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만 너무 멀어서 공격할 수 없다. 다행히도 그녀는 즉시 물러나며 미모에게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미모는 이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즉시 마비 주문을 시전하며 그들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미모는 이게 우연이 아닐 것임을 빠르게 깨닫고 혼자서는 그리 강하지 않지만 죽으면 그 비명으로 수많은 다른 악마를 끌어오는 특별한 악마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이 입이 큰 놈이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거대한 괴물 군대가 그들의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미모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지 제대로 결정하기도 전에 이브가 앞으로 나서서 다른 이들에게 이 지역에서 탈출하고 마녀를 찾을 기회를 준다. 리즈는 약속을 하려는 찰나 미모가 그녀에게 그리 찌질하게 굴지 말라고 하며 자신은 그렇게 멍청한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결국 그녀가 그냥 큰 겁쟁이에 불과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괴물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마스크를 꺼내며 이 일은 남자가 남자답게 처리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마녀에 홀린 페미니스트. 하지만 미모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며 마녀와 협상하기 위해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녀는 이브를 믿지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준비를 하며 모두 동굴을 통해 떠나라고 말한다. 자신은 말과 슬라임과 함께 여기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 중에서 생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한다. 그는 여기서 리더이니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브는 마침내 동의하지만 흥분하며 생각하다가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들은 마치 당신의 짝사랑이 당신을 무시하듯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는 동안 한 소녀가 괴물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며 죽으면 미모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미모가 곧 난장판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녀에게는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사랑의 힘을 말에 쏟아붓고 말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든 후 거대한 괴물들에게 쫓깁니다. 그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자신이 초강력인 유독한 남성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숲으로 돌아와 아야는 다른 학생들이 대피하도록 돕지만 갑자기 키리와 그의 바보가 현장에 나타나 야스에게 닥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 갇힌 인셀이고 아무리 힘이 세도 절대 클래스를 얻을 수 없는 이유를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야스는 이에 흥분해서 다시 지저대며 얼마나 날카로운지 과시합니다. 키리의 바보 같은 친구는 야스를 두들겨 패야 할지 고민하지만 키리는 그냥 냅두라고 하고 야스는 그들에게 엿먹으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나며 모든 남자는 혼자라고 주장합니다. 동굴로 돌아온 이브는 미스트에게 미모를 찾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이브가 미모의 성기를 만질까 봐 걱정하며 도대체 왜 나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브는 미모가 혼자서 그렇게 많은 악마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강하고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이 숲에 온 이후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스트는 미모가 깨어서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 그들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동의하며 그가 현재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브는 자신이 혼자서 악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양이 감각과 좋은 청력 덕분에 어둠 속에서 혼자 일하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스트는 미모를 걱정해서 결국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브는 미모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미모를 찾으러 나가는 동안 리즈를 미스트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전장으로 돌아온 미모는 슬라임을 사용하여 앞쪽의 몬스터 몇 마리에게 광폭화 마법을 걸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한 암컷 몬스터들만 죽었고 더 강한 몬스터들은 여전히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시야와 청력이 감소합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보니 마나가 매우 빠르게 소모되고 있고 더 많은 마나를 회복하려면 중간에 있는 강한 몬스터들을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그들 쪽으로 달려가는데 말은 다가오는 몬스터들을 발굽 아래로 짓밟고 이번에는 맹인 마법을 겁니다. 그는 미쳐 날뛰며 광란을 퍼붓는다. 블랙은 중앙의 괴물 쪽으로 달려가며 길을 뚫는다. 그는 자신의 마나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는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 계속 도망친다. 그는 빠르게 다른 작은 악마들에게 수면 주문을 걸어 그들을 격리시키고 자신 앞에 죽은 악마 앞에 두려움에 떨며 앉아있는 상태에서 두 거대한 악마만 그를 쫓게 만든다. 이브는 놀라서 여기에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갑자기 숲에서 또 다른 소녀가 나타나 그녀에게 번개를 내리치려 한다. 이브는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츠키가 후속으로 두 번째 콤보를 사용하여 그녀를 방심하게 만든다. 이츠키는 이브가 또 다른 악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준비하라고 말한 뒤 칼을 뽑아들고 그녀에게 돌진한다. 이브는 자신이 이 문자 그대로의 영웅들과 싸울 힘이 충분한지 고민하는 와중에 이츠키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이츠키의 공격이 점점 정확해지는 것 같고 싸움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다행히도 쌍둥이 언니가 그때 나타나 싸움을 멈추라고 합니다.
이츠키는 이브에게 조금만 늦었어도 표범의 먹이가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브는 언니에게 왜 자신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을 막았냐고 묻고 히즈는 이브가 악마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거대한 맘모스 괴물이 뒤에서 나타나자 마비와 광폭화 저주를 계속 사용합니다. 미모는 피기의 도움을 받아 재빨리 맘모스에게 접근하려 하지만 피기는 너무 지쳐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미모는 직접 맘모스에게 수면 마법을 걸고 독 저주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만화가 있지만 피기는 또 한 번의 라운드를 할 상태가 아니다. 미모는 그를 다시 쉬게 한다. 그 괴물은 높은 지능을 가진 휴먼형 생물이며 저주가 분명히 보이는 대상을 겨냥해야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곧 괴물이 그에게 달려오고 미모는 그의 말에게 계속 옆에서 달리라고 명령한다. 그는 괴물에게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미모가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괴물은 다른 괴물의 시체를 이용해 방어를 한다. 괴물은 갑자기 멈추더니 하늘에 초록색 빛의 구체를 쏘아 올려 주변을 파괴적인 마법 광선으로 폭격하기 시작한다. 마른 공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중 하나가 미모의 팔을 스치고 또 다른 하나가 말의 뿔을 맞아 땅에 쓰러진다.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인간 얼굴을 가진 괴물은 연속 폭발을 일으키는 또 다른 레이저 포격을 발사한다. 그로 인한 연기가 몬스터의 시야에서 미모를 가리고 미모는 몬스터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투구를 땅에 던집니다. 몬스터는 투구를 날려버리려 하지만 그것이 미끼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피기의 목소리가 들리고 몬스터는 그쪽으로 향하지만 미모는 거기에 없습니다. 몬스터는 말이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상처가 아프기 시작하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여 HP가 거의 0에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몬스터가 죽고 미모는 다시 한번 레벨업합니다. 그의 마비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술이 해제됩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에 도착한 후 확인하기로 하지만 그의 팔은 이브는 그가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구출된 후 평범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며 만약 그가 평범했다면 이 세상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 후에 무너졌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미스트는 그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몇 살인지 묻는다. 그는 17살이라고 말하고 미스트는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보다 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스트는 자신이 19살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미모에게 그가 얼마나 차분하고 성숙한지를 보고 항상 20대 중반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이제부터 자신을 후배처럼 대할 것인지 묻고 미스트는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미모는 여전히 자신의 입술에서 느꼈던 부드러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미스트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아 자신의 기술로 그녀를 잠재운 다음 그녀가 자신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키스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일에 기뻐하기보다는 미모는 어색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복수를 마치기 전에 그들의 로맨스가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모는 다음에 터널의 하강이라고 믿게 되고 만화를 크리스탈에 넣어 열 수 있는 문을 발견한다. 미모는 그곳에 만화를 쏟기 시작하지만 곧 마녀가 그녀의 위치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온갖 야생화가 있는 광활한 초원으로 인도된다. 그들이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하늘이 있는 것 같고 부드러운 바람도 불고 있다. 넓은 공간의 저 멀리에는 바위 자체에서 새겨진 맨션이 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숨고 있는 인간이 악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되는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세요.